네, 현재 이제 부동산 서울시 부동산 시장을 보게 되면 이런 정비 사업 쪽으로 많은 투자자분들이 집중이 되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비 사업 안에서도 이 재건축 아파트보다는 이런 소형 주택, 재개발 예정지 쪽으로 투자의 수요가 이렇게 집중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왜 그런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런 소형 주택으로 왜 투자의 수요가 집중이 되고 있는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강의 순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서울시 부동산 투자의 흐름은 소형 주택이다. 왜 소형 주택으로 투자의 수요가 집중이 되고 있고 흐름 자체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지 첫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오세훈 시장, 서울시장이 2025년도까지 24만 호 공급 목표로 현재 이제 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도 내용을 통해서 한번 이제 두 번째 사항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런 사항들, 첫 번째, 두 번째 사항들을 알고 나서 이곳을 주목하셔서 투자의 계획을 세우시면 정말 이제 올해 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연신내 역세권과 광진구 자양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떤 미래 가치, 투자 가치가 있는지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로 서울시 부동산 투자의 흐름은 소형 주택이다. 왜 그럴까요? 제가 보도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 보도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외지인도 서울 아파트보다 빌라를 더 샀다라는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서울 거주자보다 매매 중과율 자체가 4배 가까이 높고요. 개발 기대감으로 투자 수요가 유입이 이제 영향이 끼쳤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 자체가 지금 이제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을 통해서 재개발 예정지 쪽으로 이런 재개발을 통해서 주택을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제 보도 내용을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재건축보다는 이런 재개발 쪽으로 예정지 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을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 서울 지역 거주자뿐만 아니라 외지인도 서울에서 아파트보다 연립 다세대 등 일반 주택을 더 많이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고요. 왜 그런지 한번 보게 되면 업계에서는 외지인의 특성상 실거주 목적보다 투자의 목적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요.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그나마 가격이 낮은 일반 주택, 이런 다세대 주택, 소형 주택으로 투자의 수요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이제 서울시 아파트 가격, 평균 가격대 아파트가 정말 이제 가격 자체가 굉장히 높죠. 한 10억, 11억, 12억이 이제 평균 가격 아파트 호가가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정말 웬만한 분들은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만큼 현금 보유량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정부 자체에서도 대출까지 이제 막아놨죠. 대출까지 막아놨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아파트로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세훈 시장 자체가 재개발 쪽으로 이렇게 공급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이런 예정지 쪽으로 투자의 수요가 집중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개발 기대감에 의해서 보도 내용에 나왔죠. 개발 기대감에 의해서 많은 투자의 수요 자체가 이런 재개발 쪽으로 몰리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마지막으로 보시게 되면 재개발 투자는 원래 장기적인 투자인데 지금은 그 가능성이 보다 높아진 시기이기 때문에 투자의 수요가 집중이 되고 있다. 왜? 오세훈 시장 자체가 서울 도시만의 주택 공급을 재개발을 통해서 공급하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재개발 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분들이 투자의 흐름에 올라타는 시기는 바로 지금 그리고 이제 투자처는 재개발 쪽으로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보시게 되면 규제 정책 대부분 아파트 및 재건축에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비 사업 안에서도 재건축 정말 규제 정책이 대부분 쏠려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보게 되더라도 정말 이제 세금적으로 부담이 굉장히 가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금 자체가 뭐 취득세, 이제 보유세, 양도세 굉장히 높습니다. 정말 이제 10억짜리 아파트를 팔더라도 내 현금 이제 들어오는 현금 자체가 2억, 3억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양도세가 70%, 80% 중과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아파트 투자보다는 이제 소형 주택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규제 영향 덜한 소형 주택으로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는 게 조금 옳은 선택이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왜 소형 주택으로 투자를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상황일까요?
첫 번째로 재개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서울시 자체 이제 공급 자체를 재개발을 통해서 공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재개발 이슈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형 주택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정말 이제 중요한 사항이죠.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아파트는 지가 자체가 굉장히 높죠. 하지만 이런 소형 주택의 경우는 이제 갭 투자를 하신다고 하셨을 때 정말 1억, 2억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10억 갖고 있는 사람은 드물지만 1억, 2억 갖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으로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 이제 소형 주택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금 부담이 굉장히 적습니다. 우리 이제 정부 자체가 공시지가를 이제 매년 3%씩 이제 올린다고 합니다.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세금도 이제 그거에 맞춰서 이제 계속적으로 올라가겠죠. 올해도 이제 공시지가가 이제 굉장히 높게 올라가면서 이제 종부세라든가 양도세 자체가 굉장히 높게 올라갔죠. 그만큼 이제 그 소형 주택의 경우는 공시지가가 굉장히 낮죠. 1억 초반에서 뭐 1억 중반까지밖에 안 갑니다. 아무리 6억, 9억이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이런 소형 주택의 공시지가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만큼 세금 부담이 적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아파트 투자는 당분간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지가가 너무 높고 규제 정책 자체가 아파트로 쏠려 있기 때문에 아파트 투자는 당분간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 자체가 이런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는 조금 이제 규제 완화가 좀 딜레이 될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 이런 재건축에 이제 정비 이제 이슈가 있는 지역들의 경우는 재건축 이슈가 있는 지역들 이런 지역으로 투자의 수요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 아파트 가격 자체가 1억, 2억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호가 자체가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 이제 규제 완화는 조금 딜레이가 되고 재개발 쪽으로 이런 규제 완화 정책이 몰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서울시 부동산 투자의 흐름은 소형 주택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개발에 따른 아파트 입주권으로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 지금 1억, 2억으로 소액으로 가지고 있는데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이런 소형 주택 재개발 예정지 쪽으로 소액으로 접근하시면 이런 이슈에 따라서 개발에 따라서 아파트 입주권 받을 수가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 오세훈 시장, 서울시장 2025년도까지 24만 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도 내용을 발표를 했죠. 오세훈 시장 자체가 지금 1년이라는 임기가 남아 있죠. 하지만 이제 재선을 이제 또 염두에 두고 지금 2025년도까지 24만 호 공급을 하겠다라고 이제 보도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시게 되면 오세훈 재개발 규제 완화 2025년도까지 24만 호 공급을 하겠다라고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게 되면 서울시가 2025년도까지 24만 호 주택 공급을 완료하기 위한 6대 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을 이번에 오세훈 시장이 발표를 했죠. 6대 방안. 이제 그 공급 자체가 쉽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런 이제 규제 완화 정책이 나왔습니다. 그 정책이 바로 6대 완화, 재개발 완화 정책이 이제 그 얼마 전에 발표를 했죠. 그 내용이 이제 보시게 되면 그동안 재개발 구역 지정을 어렵게 한 요인으로 꼽혔던 바로 주거 정비 지수제를 폐지하겠다라는 방침입니다. 이 주거 정비 지수 때문에 많은 이제 재개발 지역, 가능 지역들 자체가 이런 재개발 구역 지정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주거 정비 지수 안에 있던 바로 연면적 기준 때문에 구역 지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 연면적 자체 보시게 되면은 이런 땅에 대한 평수 자체의 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죠. 이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단독 주택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높게 다세대 주택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 이런 A라고 표현을 하고 여기는 B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런 A라는 지역, 연면적 자체가 이제 30평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런 노후 밀집 지역 안에 연면적이 30평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B라는 주택이 다세대 주택의 신축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런 연면적의 합이
연면적이 여기가 이제 연면적이 이제 30평이라 가정했을 때 이런 층수마다 이제 30평이 되겠죠. 이런 합이 그 합계를 했을 때 정말 뭐 4, 3, 12, 120평으로 늘어나겠죠. 신축으로 이제 연면적 자체가 120평으로 늘어납니다. 그럼 노후도 기준 자체가 정말 안 맞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노후 밀집 지역 안에 신축이 1개가 들어가고 2개가 들어가고 3개가 들어가면 구역 지정을 받을 수가 없죠. 그만큼 신축 연면적 자체가 굉장히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서울 도심 안에 이런 3분의 2 노후 조건은 갖추고 있지만 연면적 이런 신축 자체가 조금 이제 들어선 지역의 경우는 연면적 노후도 기준 자체가 맞지 않아서 구역 지정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 자체가 이런 주거 정비 지수제 연면적 기준 자체를 폐지함으로써 이런 구역 지정 자체를 정말 활성화하면서 많은 지역들이 재개발을 통해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취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 도심 안에 정말 재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 오 시장은 재건축 시장의 경우 기대감이 커지면서 일부 단지 시장 교란 행위가 감지되고 있다면서 상대적으로 집값 자극이 덜한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는 재개발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책을 가동해서 신속하게 주택을 서울 도심 안에 공급하겠다라고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재건축의 경우는 호가 자체가 이제 올라가면 1억, 2억씩 이제 호가가 올라가죠. 하지만 이런 재개발 이제 소형 주택의 경우는 올라가더라도 몇백에서 이제 몇천만 원. 그만큼 호가 자체, 아파트 자체에 비교했을 때 정말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을 통해서 주택을 공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거 정비 지수제 폐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법적 요건만 이제 충족이 되면 됩니다. 거기에 선택 사항 항목 1개 정도 이제 선택을 해서 이제 하면은 구역 지정 가능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개발 예정지 쪽으로 투자의 수요 앞으로 더 많이 증가될 수밖에 없겠고요. 두 번째로 앞으로 서울 주택 공급은 재개발입니다. 이제 재건축 시장은 조금 이제 딜레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조금 딜레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공급 계획은 재개발이 우선적으로 이제 앞으로 시장에 작용이 될 것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의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은 재개발에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재개발 예정지 쪽으로 소액으로 접근하셔서 투자의 계획을 세우셔라. 그러면 투자자분들 정말 큰 폭의 수익 창출이 가능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투기 방지 대책이 나옵니다. 이런 재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 예정지 쪽으로 투자의 수요가 집중이 된다면 투기 방지 대책을 마련을 해서 투자의 수요를 조금 억제하겠다라는 오세훈 시장 자체가 이렇게 투기 방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투기 방지 대책을 피하려면 바로 선점에서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지 이런 투기 방지 대책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다. 재개발 이제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공모가 이제 들어갑니다. 공모 전하고 공모 후가 들어가게 되는데 공모 전에는 이제 권리 산정 기준일이 정해지고 후에는 이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죠.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선점에서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것을 주목하셔라. 바로 연신내 역세권과 광진구 자양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재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들입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제 여러 가지 개발 호재까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있는 지역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연신내 역세권의 최고의 이제 장점 중에 하나 바로 GTX A 노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연신내 역세권은 이제 민간 재개발과 공공 재개발 동시에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 자체는 이제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지역들 자체 이 민간인 재개발이 됐던 공공 재개발이 됐던 이 GTX A 노선과 맞물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크겠죠. 지가 자체 정말 크게 상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노후 밀집 지역 선점에서 투자의 계획을 세우셔야지 입주권으로 바뀌고 이 입주권 자체가 아파트로 변하면서 이제 지가의 상승률에 따른 이런 이제 수익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광진구 자양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광진구 자양동 정말 한강변에 속해 있습니다. 유일한 이제 미개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한강변 일대를 보면은 대부분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개발을 하고 있거나
하지만 정말 예정지, 재개발 예정지는 한강변에서 유일하다고 할 정도로 이제 미개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강남하고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남권이다라고 할 정도로 초근접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 그런 수요들 자체가 이런 이제 광진구 자양동으로 이제 밀집이 되면서 집가도 상승이 되고 개발 호재의 영향도 받으면서 아파트로 변했을 때 집가 상승은 정말 이제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겠죠. 거기에 한강변입니다. 한강변 아파트 정말 호가를 보게 되면 20억, 30억대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광진구 자양동 그렇게 변할 수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연신내 역세권과 광진구 자양동에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고 투자를 하셔라. 그러면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투자 포인트 3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시 부동산 투자의 흐름이 변한다. 어떻게? 이제 아파트는 실거주 위주, 그다음에 실거주와 이제 투자를 동시에 생각하시는 분들이 들어가시면 좋은 이제 그 투자 지역으로 변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투자로만 생각했을 때는 소형 주택에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왜? 재개발 예정지 쪽으로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면 재개발에 따른 아파트 한 채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액으로 선점해서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라. 두 번째, 개발 압력 높은 곳에 투자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재개발에 투자를 하는데 개발이 되는 지역과 개발이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노후만 되어 있다고 해서 개발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개발이 될 수가 있는 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저희와 함께 어떤 지역에 이제 투자를 해야 될지 같이 상의해 가면서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 연신내 역세권 정말 가성비 있게 투자가 가능합니다. 정말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고요. 광진구 자양동의 경우는 입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강남하고 초근접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강변에 속해 있습니다. 입지 정말 최고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지역에 투자를 하셨을 경우 노후 밀집 지역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면 개발에 따른 아파트 입주권을 받으실 수가 있겠죠. 아파트 입주권이 아파트로 변화했을 때 정말 서울 도심 안에 주택 그 아파트 가격 굉장히 높은데 이런 소액으로도 얼마든지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는 투자 전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 도심 안에 재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면은 정말 재개발에 따른 아파트 입주권을 받으셨을 때 정말 이제 올해 2021년도 이제 똘똘하게 투자를 하신 거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